분서 갱유.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묻는다. 법가를 추정했던 진시황은 사상을 통제하고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분서갱유를 일으켰다 라고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는데, 글쎄 진시황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억울할걸? 오늘 털어볼 얘기는 분서갱유입니다. 분서갱유를 일으킨 사람이 진시황인데, 진시황하면 또 업적이 레전설이죠. 춘추전국시대 통일, 만리장성 건설, 진시황릉 건설, 기타 등등 굵직한 업적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진시황이 혼자 했겠어? 아니지. 그 밑에 있던 백성들만 개고생한 거지. 그래서 진시황 하면은 폭군 하면은 진시황, 그 정도로 욕을 엄청 먹었는데 여기에 분서갱유도 원인 제공을 했다 이겁니다. 그런데 분서갱유에 뭔가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어요. 저희 대역죄인들이 그러니까 컨텐츠가 뽑았겠죠. 우선 도대체 분서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필요 있겠죠. 그래서 직접 사료를 보고 당시 상황 한번 재현해 보았습니다. 대역죄인이다. 终于统一了天下，真高兴。说说以后我们秦朝永远繁荣昌盛的方法吧。封建制度是周朝时期延续下来的好制度，没有不遵从过去的势力来保卫国家的势力。陛下，最近博士淳于越等用自己学到的东西来说导是非，他们常常因循守矩，批评现实，造成真不好的风俗。李氏的话是对的，那么有什么办法制止人们的思想呢？陈李斯，请陛下除了博士官掌管的检读，天下敢有藏诗书百家的人都查扣，然后让守卫都焚烧一下。如果敢有说诗书的人，给予弃市的处分，以示惩戒。 그래서 이사의 건의가 채택되어서 진시황이 책을 모두 불태운 건가요? 그건 이사가 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세히 보면 책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 그 자체보다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국가가 사상을 통제한다,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럼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나요? 퍼포먼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을 불태움으로써 확실히 사상 통제를 홍보하는 효과를 누렸다고는 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혹시 불태우지 않고 남아있는 책도 있을까요? 그게 이제 여기 박사관이 주구하는 서적을 제외하고서라는 부분인데, 일단 문장만 보면 적어도 일부 책은 분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근데 문제는 이 박사관이 주관하는 서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,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남은 책이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죠. 자, 정리해봅시다. 분서 때 책을 불태웠다? 사실. 모든 책을 불태웠다? 거짓. 살아남은 책이 있다? 그럴지도. 아니, 분서만 봐도 벌써 이렇게 뒷이야기가 많네. 그러면은 유학자를 묻었다는 갱유도 뭔가 썰이 있겠죠? 또 타임슬립해서 갱유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. 대역죄인이다. 아니 그때 막 사람들 땅이 묻는다고 그래서 나가서 봤는데 몇 명이더라? 460명 정도를 땅에 묻어버리더라고요. 그러면 혹시 그때 사람들을 왜 묻었는지 기억하시나요? 그때 뭐 한참 진시황이 불로장생한다면서 불로초에 관심이 많았을 때였거든? 뭐 방수유점 한다는 놈들은 죄다 진시황한테 가서 불로초 구해온다고 해서 한몫 땡기고 그랬다던데. 그때 방수사 중에서 후생이랑 노생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 놈들이 크게 한탕 땡기고 함양을 떠나버린 거야. 그래서 진시황이 열받아서 방수사들이랑 뭐 겸사겸사 이것저것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잡아서 다 묻어버렸던 거지. 그러면 유학자나 선비를 묻은 게 아닌가요? 아닐걸? 글쎄? 그건 잘 모르겠네. 여하튼 확실한 건 그때 묻힌 사람 중에 방술사가 엄청 많았어. 아, 생매장한 게 유학자가 아니라 방술사였다고? 그러면 이제 누구 만나봐야 해? 방술사 만나봐야겠지? 대역죄인이다. 아, 갱유 사건은 무조건 잘 기억하지. 뭐 그때 나도 묻힐 뻔했으니까. 그때 방술사들끼리 동료고 뭐고 없이 그냥 막 서로 밀고 하고 그랬거든.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많이 잡혀 들어가서 다 생매장 당한 거야. 그러면 그때 방술사만 잡혔나요? 아니지. 정확히는 유생들이 잡혀간 거지, 유생들. 방술사가 아니라 유생이요? 응. 그때는 방술사고 선비고 뭐 하여튼 책 좀 읽고 남한테 뭐 좀 가르친다 하면은 다 유생이라 불렀어. 근데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유자가 들어가면 뭐 유학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대. 뭐 하여튼 그때는 안 그랬어. 갱유할 때 유자가 유학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? 응, 맞지. 유자가 유학자, 선비라는 뜻.
유자는 맞는데 처음부터 그 뜻이었던 것은 아니야.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던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선비들이 주로 유학을 공부하니까 유자가 유학자로 굳어진 게 된 거지. 그러면 진시황 때 갱유에서도 꼭 유학자들이 묻힌 건 아니겠군요. 그렇지. 그리고 실제로 역사서에 보면 갱유라고도 쓰여있지만 갱술사라고 쓰여있는 것도 있고 그래. 자, 그러면 또 정리 갑시다. 갱류의 유는 유학자가 아니라 유생이다. 유생 중에는 방술사도 많이 있었다. 그러니까 갱류 때 유학자만 묻힌 게 아니라 주로 방술사가 묻혔다. 이게 팩트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썰 갑시다. 아까 분서 때 남은 책 어디 있을지 모른다라고 했죠? 어디에? 아방궁에. 그래서 아방궁 황실 도서관 사서랑 전화 연결 갑시다. 대역죄인이다. 혹시 문서 사건이랑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? 그때 그 분서 한창 할 때 그 박사관이 죽어나는 책은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. 근데 그 박사관이 죽어난 책은 보통 아방궁에 있는 황실도서관에서 보관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 실경, 서정뿐만 아니라 그 제자백과들을 엄청 걷어와서 수사관에다 보관하고 그랬어요. 아, 그러면 문서 때 법과나 실용서 외에 모든 책을 불태운 것은 아니네요? 아니 그렇죠. 뭐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사상을 일률적으로 통제한다고 관리하려고 뭐 그랬다나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를 모두 한 곳에 모아놨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책들은 지금도 남아있겠네요? 아니요, 다 불타졌어요. 방금 문서 때 불태우지 않고 보관했다고 하지 않았나요? 아 근데 그 한 10년도 지났잖아요. 그 진나라가 이제 금방 멸망하고 그때 그 항우라는 사람이 그 함량을 함락시켰는데 그때 그 아방궁 싹 다 불태웠다는데. 그러면 그때 혹시? 아, 네. 그때 그 아방궁 싹 다 불탔으니까 아마 책들도 같이 불타지 않았을까 하는데. 자, 이제 최종 정리 갑시다. 오늘 컨텐츠 한 줄 요약하면 분서경유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. 이게 포인트인데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분서 때 모든 책을 불태웠다? 아니다. 갱류 때 생매장한 게 유학자다? 아니다. 이겁니다. 오케이?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상을 통제하려고 금서를 지정하고 지식인들을 관리했습니다. 청나라 시대의 문자의 옥,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대혁명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유독 진시황의 사상 통제에 대해서만은 폭군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. 자, 근데 우리 이제 분서경유 실태 다 알죠?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. A. 진시황은 폭군 이미지로 억울하게 눈병을 쓴 사람이다. B. 어쨌든 국가 권력으로 사상을 통제하려고 했던 개색 아니 폭군이다.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? 지금까지 대역죄인들의 역사 교과서가 알고 싶다였습니다.